저는 올해로 32살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하고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속이 시커먼 사기에 불과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두 사람을 손절하고 다신 얼굴 마주하는 일 없게 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네요. 저는 일찌감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보다는 제 장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창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대학 다닐 때 4년 내내 식당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과 그때 모았던 500만 원을 보태 배달 전문 식당을 차렸어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완전 뒷골목 중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홀 영업은 도저히 무리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배달에 올인을 할 수 있었죠. 제가 식당과 분식집 주방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한식과 분식을 동시에 운영했고 커피 머신도 중고로 하나 구입해서 커피와 디저트도 따로 상호를 내고 팔았어요. 처음엔 정식으로 직원 구할 돈도 없어서 엄마도 나와서 도와주고 바쁜 주말에는 제 친구들도 일당을 받고 도와주러 종종 나왔는데 경험 삼아 시작했던 가게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었고 지금은 직원들도 여러 명을 쓸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제가 손님들께 제공하는 음식도 한식과 분식을 벗어나 파스타, 피자 같은 양식이나 족발, 보쌈에 얼마 전엔 삼겹살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커다란 가게 하나에서 여러 가지 음식과 디저트까지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하나지만 사업자는 여러 개인 그런 시스템이죠. 젊은 여자가 처음에 음식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직원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들로 구하다 보니까 분명 제가 사장인데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식 장사는 맛이라 생각해서 요리 경력 많은 아주머니들을 비싼 월급 주고 고용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며 제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마음대로 바꿔서 하는 바람에 음식 맛이 달라진다고 항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은 아주머니들 내보내고 젊은 친구들 위주로 직원들을 구성했어요. 어차피 제가 소스나 재료 배합을 문서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손맛이 중요한 장사는 아니더라고요. 덕분에 한 달 매출은 5천에서 6천 정도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 이것저것 뗄 거 다 떼고 나면 저는 사장 몫으로 20% 정도 남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주 6일을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못 가져가고 있어요. 전부 재료비로 다시 재투자하고 직원도 넉넉하게 쓰다 보니 돈은 많이 남지 않는데 그 대신에 단골들도 늘어나고 남들 다 망하고 힘들다 하는 어려운 시국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또래 회사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고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일만 하고 돈 쓸 시간 놀 시간도 없이 살았더니 그동안 제 통장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고 식당에서 장사하고 일만 할 줄 아는 제가 그 돈으로 주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코인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돈을 벌면 버는 대로 통장에 쌓아두고 신경도 못 쓰고 있었더니 부모님이 돈을 가만히 썩혀두지 말고 차라리 나중에 시집 갈 때 대비해서 집이라도 하나 사두라고 해서 28살 나이에 전세 끼고 6억 조금 못 되는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저는 당장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니 그 집에서 살 이유도 없었고 결혼할 남자는커녕 장사 시작한 뒤로 만나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집이라도 사놓으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든 남자를 만나서 신혼집을 차리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 준비 겸해서 집을 사뒀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인연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눈이 맞아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집신도 짝이 있다고 몇 년 동안 연애 한 번 못하고 주변에 멀쩡한 남자 하나 없다가 아파트를 등기치고 석 달도 안 지나서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연애 1년 짧게 마치고 바로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당연히 집은 제가 사둔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전세금 빼주면서 당시에 제가 가진 돈이 좀 부족해서 1억은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처럼 20대 중반에 대학 졸업하고 식당을 하다가 2년 만에 망해서 폐업하고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 군대 갔을 때 돌아가셨고 결혼 전에는 홀어머니 모시고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 어른들에게 깍듯하게 잘하고 정이 많은 착한 남자였습니다.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어서 저희 연애할 때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반드시 1인분은 추가로 포장해서 집에 계시는 어머님을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홀어머니의 효자 외아들이라면 대충 머릿속으로 상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은 은근히 제게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앞으로 우리가 아이 낳고 살 텐데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면 불편하고 좁아서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해버렸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여자 만나려면 다른 사람 찾아봐. 난 절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는 확실하게 이야기 안 하면 결혼 생활하는 내내 계속 미련이 남고 다툼이 생길 것 같아서 초반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너가 나중에라도 홀로 계신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으면 나랑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혼자 평생 모시고 살던가 아니면 지금 당장 헤어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도 좋다는 착한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싶어하는 남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싫을 뿐이니까 그런 이야기할 거면 나랑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제가 워낙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하니까 그 뒤로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않았고 대신 어차피 가게 마감 시간 때문에 저는 항상 퇴근을 밤늦게 하니까 저 오기 전까지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남편이랑 저녁 먹고 시간 보내는 정도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죠.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많이 양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사시는 곳이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남편이 회사 퇴근길에 어머님 댁에 들러서 놀다 오던지 아니면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저녁 먹고 가면 저랑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 아무 상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랑 완전 담 쌓고 안 보고 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몸이 땀에 쩔어서 밤늦게 집에 오는데 그런 모습으로 시어머니 마주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이 얼마든지 시어머니를 집에 데려와도 괜찮은데 다만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모셔다 드려서 저랑 마주치지만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었죠. 어차피 모시고 살지는 못하니까 이 정도까진 내가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 앞으로 절대 모시고 살자는 요구는 안 하겠다고 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미리 사둔 집에 전세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남편이 혼수를 맞춰서 들어왔어요. 사실 혼수를 남편이 맞췄다고는 하지만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사용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6개월 정도 카드값 갚느라고 남편 월급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혼수 보태주겠다고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시댁 사정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남편에게 그 돈 차라리 받지 말라 하고 일단 남편 카드로 긁고 알아서 돈 갚으라고 했었죠. 어차피 은행 대출은 제 집이니까 제가 갚으면 되고 생활비는 별로 돈 나갈 것도 없겠더라고요. 남편 버는 돈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본인 빚 갚고 혼수 맞춘 카드값 갚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나면 겨우겨우 남편 용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고 어차피 남편에게 경제력으로 대단한 기대를 한 건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남자를 몇 번 만나본 적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계산적으로 상대가 얼마를 썼는지 따져가며 머리 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착한 것 하나 보고 결혼해버렸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최근까지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어차피 저는 일하는 날이면 오전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이 제가 없는 동안 집에 오시던 말던 제 눈에만 안 보이면 별로 상관하지 않았었죠. 제가 10시쯤에 출근하고 나면 낮에 비어있는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서 저희 집 주방에서 반찬도 만드시고 빨래와 청소도 하고 저녁에 남편 퇴근할 때까지 그렇게 계시다가 같이 저녁 드시고 8시, 9시쯤에 댁으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안방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해주시고 제 속옷 빨래까지 다 해주시는데 민망한 마음도 들었지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집안일을 할 정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알아서 해주시니 고마웠고 저도 그 마음을 남편 통해서 용돈으로 종종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오래 계속되면서 사실상 내 집이고 신혼집인데 남편과 제가 있는 시간보다 어머님과 남편이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음날 아침 출근해야 하는 남편은 잘 시간이고 제가 직업상 늦게 자고 8시쯤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출근해버리고 없었거든요. 저는 장사를 하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휴일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한 집에서 같이 살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알아갈 시간이 부족해져만 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님과 남편이 사는 집에 제가 끼어들어서 잠만 자고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냈어요. 남편과 얼굴을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를 안정감도 들었고 집안일도 어머님이 다 해주시는 덕분에 생활 자체도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 놓고 지내는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에서 저 몰래 차근차근 다른 속셈을 꾸미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연말부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시어머니 덕분에 생활하기 너무 편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왔다 가면서 집안일 신경 쓸 것도 없으니까 솔직히 당신도 편하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마주치고 불편하게 한 적도 없잖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재개하고 은근히 시어머님이랑 한 집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식으로 세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결혼하고 난 뒤로 시어머니가 제 집에 들락거리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지내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남편과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 달랐었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왜 그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그 시간까지 안 돌아가시고 집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주무시고 가세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작은 방에 이부자리 준비해놨을 텐데. 저도 그렇게까지 정없이 빡빡하게 굴 생각은 없어서 어쩌다 하루 정도는 어머님이 자고 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이리 와서 앉아보라며 남편과 셋이 앉아 처음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지금 사시는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장가가니까 나 혼자서 방 2개짜리 집에서 살 필요가 없겠더라. 혼자 살 만한 곳으로 이사 가려고 부동산에 집 내놨어. 근데 집에 혼자 있으려니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 조만간 집 나갈 때까지 이 집에 며칠만 있어도 될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완전히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라고 저희 집 작은 방 하나를 내어드렸어요. 어머님 사시는 집이 조금 오래된 빌라였는데 남편 대학 다닐 때부터 15년 가까이 계속 살아온 집이라 하더라고요. 집이 낡긴 했어도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고 전세금도 지금까지 딱 한 번만 올려받아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집이었는데 갑자기 그 집을 왜 내놓고 이사 가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계획대로 짜여진 각본이었고 어머님을 집에 들인 건 제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님이 저를 반겨주셨고 오늘도 장사하고 일하느라 고생했다며 밥은 먹고 왔냐고 물어보시는 등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눈치를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의 수발을 받으며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역시나 시모는 시모라서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사갈 집이 결정되어 어머님이 나가시길 바라고 있었죠.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못 보던 가구가 보이고 이삿짐 파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고 남편과 어머님에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어머님 집이 계약이 되어서 오늘 짐을 다 뺐고 대신 아직 살 집은 정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이삿짐을 우리 집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다 했습니다. 그전부터 조금 이상한 낌새는 있었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머님 이삿짐까지 우리 집으로 들고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챌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어요.
결국 남편을 따로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엔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너도 편하잖아. 나도 엄마 혼자 사는 거 마음 아파서 더는 못 보겠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젠 알잖아. 시집살이 시킬 것도 아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자.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역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제가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절대로 어머님이랑 합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지 않았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이런 일을 정해? 남편은 매일 밤늦게 어머님을 집에 모셔다 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기 엄마는 본인이 알아서 챙길 거라며 저는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척 지내면 된다는데 남편이 뭔가 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집은 99%도 아니고 완전 100%제 집이거든요. 제 돈으로 산 제 집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집에 대한 대출금이나 관리비까지 저 혼자 부담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벌이로는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우리 부부 공동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돈도 얼마 없어서 제가 남편의 월급은 알아서 관리하라 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결혼하고 한동안 본인 빚 갚고 할부로 혼수 구입한 거 갚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적어도 남편과 시댁 돈 한 푼 섞이지 않은 이 집에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남편과 시모에게는 전혀 없었죠. 그렇게 안방에서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를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년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지난 1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느라 들락거릴 때는 너도 좋다고 아무런 말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니까 나를 필요 없다고 내쫓으려고 해? 내가 니네 집 출장 파출부냐?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돈이나 제대로 주고 부려먹었어야지. 오냐, 내가 나가줄 테니까 그동안 집안일 해준 거 한 달에 500만 원씩 쳐서 그 돈 내놓지 않으면 나도 한 발짝도 못 나가. 아니 애초에 제가 집안 살림 해달라고 어머님께 부탁드렸었나요? 저는 결혼할 때 남편에게 했던 말이 나 없을 때 어머님이 왔다 가시는 것까지 못하게 하진 않겠다고 나름대로의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어머님 끌고 와서 강제로 우리 집에 집안일 좀 나 대신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어머님이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데 남편이란 놈은 애매한 태도로 시어머니도 안 말리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내가 어머님 오시라고 했어? 당신이 모셔왔잖아. 어머님 인건비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드려야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밥 차려주고 아들 빨래 해준 건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고 어머님이 또다시 대신 나서서 이 집이 네 집이라며? 내가 네 집안 살림 대신해줬지 이게 내 아들 집이냐? 이렇게 된 것이 전부 제 탓이고 제가 불쌍하게 혼자 사는 노인 데려다가 강제로 집안일 시키고 돈도 안 주는 나쁜 며느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장사 몇 년 하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고 험한 일 많이 당해서 화내는 거라면 자신 있었지만 60도 넘은 어머님에게 차마 소리 지를 수는 없어서 대신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너네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너랑 이혼할 거고 나중에 서류는 보내줄 테니까 너랑 어머님 짐이랑 다 챙겨서 들고 나가라고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머님 집까지 다 빼고 왔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나가라는 거냐며 자기는 이혼당할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며 버티고 어머님은 분위기 파악을 못했는지 한술 더 떠서 자기들은 둘이고 저는 혼자니까 집이 싫으면 저보고 나가라더군요. 나보고 나가라면 제가 못 나가고 쩔쩔매고 있을 것 같았나 보죠? 남편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내가 짐 싸서 나가기 전까지 너네 엄마 내쫓지 않으면 너도 결국엔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저보고 자기 엄마 이해 좀 해달라고 같이 사는 게 뭐 어떠냐는 식으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는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도 없어서 간단한 옷만 챙겨 들고 그날 바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한 딸내미가 한밤중에 짐 싸들고 집에 들어오니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길래 이런 상황이라 남편과 이혼할 거라 말씀드리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부동산에 집을 전세로 내놨고 남편은 그 사이에도 계속 제게 카톡을 보내서 자기가 중간에서 잡음 없도록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보자며 눈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답장도 하기 싫어서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며칠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낮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라,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집 보러 왔다고 사람이 찾아왔는데 너 설마 부동산에 집 내놨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집 내놓은 거 맞고 어머님도 빨리 서둘러서 아들이랑 새로 살 집 구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안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아드님이랑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진짜 두모자가 길바닥 나앉기 싫으시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서 집 구하러 다니시라고 했죠. 뭐 당연히 제게 독하다느니 자기가 돈 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런 거냐면서 그때는 잠깐 화가 나서 홧김에한 이야기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혼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그냥 어머님이 조용히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진짜 나가겠다는 말로 들리지도 않았고 본인이 이 정도까지 양보하는 소리를 했으면 너도 한 발 물러나서 잘못했다 하고 서로 같이 잘 살아보자는 말처럼 제게는 들렸습니다. 어차피 이번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계속할 생각은 진작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에게 폭언을 듣고 있는 저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세상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 편을 안 들어주는 사람을 제가 왜 내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같이 살겠습니까? 어머님,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실 필요 없고 이제는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어머님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내일부터는 두 분 사실 집 알아보러 다니시면 돼요. 빨리 집에서 어머님 짐을 치워야 집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이번엔 어머님이 아니라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진짜 이혼할 생각이냐고 저보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돈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웃기지도 않았어요. 긴 말할 필요 없고 진짜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당신 엄마 모시고 살지 말아봐.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번 주 지나면 사람들 불러다가 내 집에서 강제로 쫓아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 끊고 그 뒤로 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보고 집이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고요?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면 그 집은 팔거나 세를 주는 겁니다. 공짜로 눌러앉아 살던 군 식구들은 내쫓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며칠 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마땅한 게 없다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원래 시세보다 싸게 살고 계시던 집을 빼면서 그 집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가진 돈이 부족해서 비슷한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랍니다. 저보고 상황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너가 전세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월세방을 구해서 살던지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알아서 하고 반드시 주말까지 집을 싹 비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안 나가고 버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이사업체와 함께 찾아가 보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봐요.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까지 바꾼 것이 너무 괘씸해서 정말 제대로 복수해줘야겠다 싶었죠. 마침 어머님은 외출을 하셨는지 집에 안 계셨고 저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랑 집에 들어가서 제 짐과 어머님 남편 짐을 집에서 모두 빼버렸습니다. 제 거는 따로 빼서 친정집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 짐은 일단 이삿짐 센터에 있는 임시 보관 창고로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이 해온 냉장고 세탁기 같은 혼수부터 시작해서 어머님이 가지고 들어온 짐까지 싹 다 포장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거의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텅 비어버린 집을 보시고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아드님에게 들으시라 하고 어머님을 내쫓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마스터키는 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남편이랑 어머님은 더 이상 집에 들어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뿌리치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까지 전화를 하더니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냐고 하길래 빨리 집 구해서 이삿짐 센터에 보관 비용 치르고 너네 두모자 짐 찾아가라고 말했죠. 남편도 이제 더 이상은 저랑 못 살겠다 생각했는지 며칠 뒤에 만나서 같이 이혼서를 쓰고 결국 그렇게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서류 접수까지 다 끝나고 저는 다시 일을 하러 가게로 돌아가려는데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게 너가 쫓아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고 묻길래 그냥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길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지내던 말던 나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잖아. 모든 일이 다 끝난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남편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막무가내로 집에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데려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세상에 이딴 식으로 합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음 맞춰서 잘 살아봅시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진짜 상식 밖의 사람들이고 남편이 효자인 것은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로 생각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주변에서 효자랑 결혼하면 피곤하다고 할 때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래서 그런 말들을 나한테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젠 다 끝났고 그 집은 정말로 다시 전세를 주고 저는 친정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아직 제게 좀 이른 것 같아요.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할 때고 나중에 진정으로 저와 생각도 비슷하고 마음 맞는 사람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야죠. 적어도 이번 일을 계기로 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아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